유니티를 활용한 애플 비전 프로 개발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3차 시로 윈도우드 앱 만들기에 해당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 개발자를 위한 윈도우드 앱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윈도우드 앱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스에서 배울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정보, 애플 비전 프로 개발을 위한 주요 유니티 핵심 개념, 지식,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이번 차시에서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드 앱의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드 앱의 입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드 앱의 화면 비율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니티 개발의 기초적인 개념과 도구들의 경험이 있는 초급 중급자에게 적합합니다. 유니티 허브를 켜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2.3 이상의 에디터 버전을 선택합니다. 해당 버전의 에디터에는 비전 OS 빌드 서포트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니버셜 3D 템플릿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윈도우드 앱으로 짓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일단 URP 리드미 에셋을 제거하고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필수는 아닙니다. 파일, 빌드 세팅으로 들어가 빌드 플랫폼을 비전 OS로 전환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플레이 투 디바이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빌드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겟 OS를 시뮬레이터 SDK로 변경해야 합니다. 씬스 폴더에 새로운 씬을 생성해 줍니다. 이름을 뷰테스트라고 짓습니다. 화면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생성한 뷰테스트 씬을 더블 클릭해 열고 기존에 있던 샘플 씬은 지웁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우클릭, UI, 패널을 생성합니다. 패널의 이미지 컴포넌트를 비활성화합니다. 패널의 자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생성합니다. 렉트 트랜스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컬러를 검정색으로 변경합니다. 이번엔 이미지의 자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TMP 에센셜을 임포트합니다. TMP 이그젬플과 엑스트라는 임포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텍스트를 윈도우드 앱이라고 작성합니다. 텍스트의 얼라인먼트를 센터, 미드라인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사이즈 피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콘텐츠 사이즈 피터의 옵션을 모두 프리퍼드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화면이 다음과 같이 구성돼야 합니다. 큐브를 하나 생성합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스크립트라고 짓습니다.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름을 큐브 로테이터라고 짓습니다.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함수에 스스로 회전하는 로직을 작성합니다. 큐브 오브젝트에 방금 작성한 큐브 로테이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해 봅시다.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드 과정을 거쳐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해 봅시다. 빌드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빌드 폴더 안에 엑스코드 프로젝트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며 빌드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스포트라이트 검색을 열고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엑스코드 앱은 엑스코드가 기본으로 설치되는 경로입니다. PC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제 빌드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엑스코드 프로젝트 파일을 엽니다. 좌측 상단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뮬레이터가 열리면서 유니티 씬이 실행됩니다. 저희가 만든 유니티 씬이 윈도우드 앱으로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을 구현해 봤으니 이번엔 입력을 구현해 봅시다.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갑니다.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전환 후 인풋 시스템을 검색하여 설치해 줍니다. 프로젝트를 재시작하겠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Yes를 눌러 재시작합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인풋이라고 짓습니다. 생성 메뉴 맨 아래에서 인풋 액션을 생성해 줍니다. 이름은 비전OS 인풋이라고 짓습니다. 클래스로 사용하기 위해 인스펙터 창에서 제네레이트 C# 클래스 옵션을 활성화해 줍니다. 비전OS 인풋 에셋을 더블 클릭해 엽니다. 액션 맵스에 윈도우드 앱을 추가합니다. 액션에 터치 탭을 추가합니다. 터치 탭의 액션 타입은 기본값인 버튼을 사용합니다. 바인딩으로는 터치 스크린, 프라이머리 터치, 탭을 선택합니다. 액션에 터치 포지션을 추가합니다. 터치 포지션의 액션 타입은 밸류, 컨트롤 타입은 벡터2로 설정합니다. 바인딩으로는 터치 스크린,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세이브 에셋을 누릅니다. 씬 폴더의 인풋 테스트 씬을 새로 생성하고 열어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UI 패널을 생성하고 이미지 컴포넌트를 비활성화합니다. 패널의 자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렉트 트랜스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패널의 자식으로 버튼을 생성합니다. 피벗을 변경하고 포지션을 설정합니다. 스케일도 변경합니다. 버튼 하위에 텍스트를 제네레이트 오브젝트라고 설정합니다. 패널의 자식으로 토글을 생성합니다. 피벗을 변경하고 포지션을 설정합니다.
스케일도 변경합니다. 토글 하위의 라벨 텍스트를 라이트 온 오프로 설정합니다. 화면이 다음과 같이 구성돼야 합니다. 스크립트 폴더에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로그로 짓습니다. 로그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로그를 출력할 tmp 텍스트 객체를 선언합니다. 로그의 최대 라인 수를 선언합니다. awake 함수에서 변수를 초기화해 줍니다. start 함수에서 로그 텍스트를 공백으로 설정합니다. 프린트 라인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메시지와 컬러를 받습니다. 로그에 출력된 라인 수가 최대 라인 수를 초과하면 로그를 비우도록 합니다. 로그 텍스트의 색상과 형식을 지정한 문자열을 더하는 식으로 로그를 출력합니다. 패널에 자식으로 있는 텍스트에 방금 작성한 로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이름을 인풋 핸들러라고 짓습니다. C#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이름을 인풋 핸들러라고 짓습니다. 인풋 핸들러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커서 프리팹을 선언합니다. 방금 정의한 로그 클래스로 로그 객체를 선언합니다. 커서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플래그 변수를 선언합니다. 커서 오브젝트를 선언합니다. 비전 OS 인풋 객체를 선언합니다. 메인 카메라도 선언합니다. awake 함수에서 변수들을 초기화해 줍니다. 비전 OS 인풋 객체는 반드시 이네이블 해줘야 합니다.
커서 프리팹이 널이 아니면 커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커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잠시 비활성화해 둡니다. 터치 탭이 입력됐을 때 로그를 출력합니다. 터치 포지션이 변경되었을 때 로그를 출력합니다. 터치 포지션 로그는 특별히 포지션 값도 읽어와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사용한다면 커서를 활성화하고 커서의 포지션을 설정해 줍시다. 입력에 대한 함수 2개를 awake 함수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onDestroy 함수에서 제거합니다. 인풋 핸들러 오브젝트에 방금 생성한 인풋 핸들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제 커서 프리팹을 만들어줘야겠죠. 커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줍니다. 스프라이트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커서 이미지를 스프라이트 폴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서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지정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피벗을 좌측 상단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좌우로 공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벗은 좌측 상단 공백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벗을 수정하기 위해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 윈도우가 없다고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에서 2D 스프라이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엽니다. (2D) 스프라이트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열어봅시다. 현재 좌측 상단 공백에 피벗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피벗을 드래그해 커서 끝으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피벗이 커스텀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커서 스프라이트는 생성했고 커서 프리팹을 만들어 봅시다. 커서 스프라이트를 하이어라키 창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 스케일을 조정합시다. 프리팹 폴더를 만듭니다. 커서 오브젝트를 프리팹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커서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커서 오브젝트는 삭제합니다. 이제 인풋 핸들러에 참조해 커서 프리팹을 연결해 줍시다. 로그에도 로그 텍스트를 연결합니다. 빌드하여 테스트해 봅시다. 터치 탭과 터치 포지션에 대해 로그가 잘 출력되고 커서 이미지도 잘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아직 버튼과 토글에 대한 기능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플레인을 생성하여 바닥을 만듭니다. 스케일을 10으로 설정하고 Y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을 오브젝트 제네레이터라고 짓습니다. 오브젝트 제네레이터의 포지션이 오브젝트가 생성될 포지션입니다. G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오브젝트 제네레이터 C#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오브젝트 프리팹 배열을 선언합니다. 제네레이트 오브젝트 함수에서 오브젝트를 랜덤하게 생성하도록 로직을 작성합니다. 오브젝트 제네레이터에 작성한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이제 오브젝트 프리팹을 만들어야 합니다. 3D 오브젝트들을 다양하게 생성합니다. 프리팹을 만들 것이니 포지션은 모두 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오브젝트에 중력을 부여합시다. 생성된 오브젝트는 아래로 낙하하며 움직일 것이므로 충돌 감지를 컨티뉴어스로 변경해 줍니다. 프리팹 폴더에 오브젝트들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프리팹을 만들었으니 하이어라키의 오브젝트들은 제거합니다. 이제 오브젝트 제네레이터 컴포넌트에 프리팹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을 잠그면 편합니다. 커서 프리팹을 제외한 오브젝트 프리팹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프리팹 배열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인스펙터 창 잠금을 해제합니다. 제네레이트 오브젝트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로 오브젝트 제네레이터의 제네레이트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토글의 온밸류 체인지드 이벤트로 디렉셔널 라이트의 세넥티브 함수를 호출합니다. 빌드하여 테스트해 봅시다. 버튼과 토글에 대한 이벤트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화면 비율이 고정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유니티가 아닌 엑스코드에서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좌측 상단의 폴더 아이콘을 눌러 워크플레이스에 디렉토리를 표시합니다. 유니티 앱 컨트롤러라는 코드를 열어줍니다. (323라인의) 조건부 컴파일 코드를 수정합시다. else 문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합니다. 리사이징 제약을 거는 코드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테스트해 봅시다. 윈도우드 앱의 크기를 조절할 때 화면 비율이 잘 고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윈도우드 앱을 만들기 위한 빌드 세팅을 설명하십시오. 윈도우드 앱의 입력을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윈도우드 앱의 화면 비율을 고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퀴즈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프로젝트를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하려고 할 때 타겟 SDK로 알맞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1. 디바이스 SDK 2. 시뮬레이터 SDK 3. 엑스코드 SDK 정답은 2번 시뮬레이터 SDK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타겟 SDK를 시뮬레이터 SDK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퀴즈. 유니티의 인풋 시스템에서 윈도우드 앱의 탭에 대한 바인딩을 고르시오. 1. 터치스크린, 프라이머리 터치, 탭 2. 터치스크린, 포지션 3. 마우스, 레프트 버튼 정답은 1번입니다. 탭에 대한 바인딩으로는 터치스크린, 프라이머리 터치, 탭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퀴즈. 윈도우드 앱의 화면 비율을 고정하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툴을 보기에서 선택하십시오. 1.
유니티. 2. 엑스코드. 3. 디바이스. 정답은 3번 엑스코드입니다. 유니티에서 빌드를 모두 마치고 엑스코드에서 해당 코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애플 비전 프로 개발자를 위한 윈도우드 앱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애플 비전 프로 개발자를 위한 XR 인터랙션 툴킷 상호작용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